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식 자체가 뭐 박경환이 볼 배합을 하면은 뭐 어떤 상황에 뭐가 날라오더라. 그 선수만의 그 볼 배합이 어느 순간 딱 이길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얘는 이 카운트에서는 주자가 있을 때는 이런 볼을 던지고 주자가 없을 때는 이런 볼을 던지더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10개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상황에 10개를 계산했을 때 7개, 8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타자고 그 상황은 그 볼 보는 거예요. 볼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 팀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광현 선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직구가 좋아요. 그러면 직구를 많이 쓰겠죠. 근데 어느 코스에다 쓰냐가 문제겠죠. 직구를 어디를 던졌냐 이거죠. 낮게 던졌냐, 뭐 높게 던졌냐, 응? 사이드를 보고 던졌냐, 위아래를 보고 던졌냐,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자기 머릿속에도 남거든요. 아, 내가 이런 컨디션에서 이런 상대 어느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이 정도 스피드에 이 정도 볼이니까 얘는 통하더라. 근데 그 다음 경기에 그 팀을 똑같이 만나고 던졌는데 나는 그때 볼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타자들의 반응은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배합 자체는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한번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은 머릿속에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고 투수 머릿속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타석에 들어왔을 때 그런 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타자들이 노림수가 생겨요. 예, 빠른 투수들한테는 이것저것 다 못 치겠으니까 하나를 노리고 들어오는 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저는 캐치를 하나 해내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았을까? 얘는 완벽한 타이밍에 이 볼을 쳐냈어. 근데 얘의 모습은 어땠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러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표시법으로. 얘가 중심이 한 6대4의 비율이었는데 갑자기 7대3이 됐다는 그런 비율이 나올 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다음 타석에 딱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다시. 변화구를 쳤으니까 직구를 던지겠지. 그때의 모습을 다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합 자체가 또 틀려지는 거죠. 저희 팀이 혼동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저번에 이런 볼로 잡았는데 왜 이걸 던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투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현이를 불러요. 광현아, 저번의 모습하고 저번에 타자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려져 있다. 얘네들은 지금 너에 대해서 게임 들어오기 전력 분석을 다 끝내고 들어온 거다. 봐라. 우리 전 게임하고 이 전 게임하고 오늘 게임하고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틀려요. 서 있는 모습, 타석의 위치, 앞으로 갔냐, 뒤로 갔냐, 떨어졌냐, 붙었냐. 느닷없이 갑자기 스텝을 해서 치는 애가 노스텝으로 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를 그만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큰 소득이거든요. 거기에 당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팀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 이기는 확률을 걔네 팀보다 한 게임, 두 게임만 더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우리가 2등보다 1승만 더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1승만 더 하면 돼요. 투수들이 게임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포수들이 게임을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그거는 베테랑 캐쳐가 앉아있으면 포수 위주로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또 젊은 포수들이 올라와 있으면 아무래도 투수 쪽에서 많이 좌지우지돼요. 볼배합 자체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린 포수가 있으면은 그리고 용병들을 끌고 오기가 힘들어요. 걔네들의 좀 뭐라 그럴까, 좀 자기만의 특색이 좀 강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라면 와이 하면서 막 덤비는 상황도 나오거든요. 던져라. 지금 이 상황 이거 던져야 된다. 근데 투수가 던지기 싫으면 다리 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리 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고 와줄 수 있는 포수의 그만큼 능력, 힘, 그런 게 되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말하기 편하죠. 나는 이 사인 냈는데 계속 싫다고 해서 던졌습니다. 책임 회피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용병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용병도 사람이거든요. 용병도 사람이면 걔네들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해. 대신 저는 안 해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얘한테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돌아서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는 저한테 맞춰주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어느 정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시즌은 길어요. 얘는 선발로만 들어가면 30게임을 던져줘야 되는데 꼭 굳이 한두 게임 때문에 나머지 게임을 벼르고 싶지 않거든요. 이 한두 게임을 줄 수 있어요. 줘요. 그렇지만
그 다음 게임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용병들은 어느 순간 저한테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에 대한 책임감은 그만큼 더 커지는 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완급 조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광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광현이는 직구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체인지업을 던져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광현이가 커브를 던졌을 때 120km 초반대가 나와요. 근데 직구를 던졌을 때는 145km, 125하고 145는 20km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타자는 직구라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변화구라는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 늦게 움직이는 반응이 분명히 올 거라고요. 좀 약간 좀 인상 깊게 좀 봤던 투수가 한 명 있어요. 베네켄. 한 3이닝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예, 현장에서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구종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장난을 친다 그러죠. 뭐 직구면은 뭐 145km가 나오고 140에서 뭐 막 길어야 많이 차이나 한 3, 4km, 2, 3km 차이가 나는데 얘는 같은 직구를 갖고 10km 갖고 놀아요. 같은 직구인데 135를 던지는데 그 다음 거는 145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의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또 커브를 던지는데 116km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던지니까 투 스트라이크 후에 커브를 쓰는데 123km, 124km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것도 8, 9km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는 얘는 얼마만큼 그런 효과가 있겠냐고요. 같은 볼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피처잖아요. 아, 얘가 이래서 20승을 할 수 있었겠구나. 뭐 타선의 도움도 많이 받았겠지만 얘 나름대로의 완급 조절, 스피드 조절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일단은 참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스피드가 있으면은 컨트롤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제구력이 되는데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 정도 이렇게 오버 피처를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먼저 제구력을 봐요. 제 개인적으로. 제구력을 봐요. 대신 스피드가 15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40 초반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140 초반인데 제구력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거고요. 예를 들어 150하고 140 초반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제구력은 있는데 아니 스피드는 있는데 제구력이 좀 떨어지는 피차. 근데 제구력은 잘 되는데 스피드가 얘보다는 떨어지는 피차. 그러면은 저는 밑에 거를 생각을 해요. 운영하기는 얘가 훨씬 편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단순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힘으로만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피차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제대회 나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냥 국제대회하고 많이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WBC를 나갔는데 거의 외국 애들이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던지는 애들이 보면요 145km가 아니고 147, 8km 다 이상씩 던지는 투수들이에요. 선발 나오는 투수들이. 근데 직구의 확률이 70%가 넘어요. 7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타자들은 그걸 다 쳐내요. 다 이겨내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서 직구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많이 맞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볼들이 제구가 진짜 제대로 양 사이드 위아래로 제대로 들어온다면은 그 하나로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는 있는데 저는 길어야 그거를 몇 게임을 던지겠냐 이거죠. 변화구가 장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적어도 직구를 뺀 무기가 2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거의 좀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100% 여러 구종 100%. 그러니까 용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용병을 데려왔을 때 첫 번째가 스피드였었어요. 과연 뭐 거의 뭐 145km 이상 던지는 투수였는데 투수들은 거의 단조로운 투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거의 성공했던 투수들을 쭉 한번 보세요. 과연 145km 이상 던지는 피차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팀에 도움이 많이 됐던 선수들은 여러 구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선수라고 저는 봐요. 근데 힘으로 던지는 투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직구하고 패턴 자체가 거의 투피치로 가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투피치는 예를 들어 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이번엔 직구만 분명히 들어와요. 몇 개는 들어와요. 5, 6개를 본다 치면 한 3개를 보면은 하나는 들어와요. 5개를 보면 2개를 들어오고요.
그렇잖아요. 걔 컨디션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다리 걸려서 어깨 넣어주고 최대한 깊게 넣어주고 반대. 자, 앉아서 다리 한번 털어주시고. 아직 유연성 괜찮으신가요? 옛날만큼은 안 되겠죠. 넓혀서 엉덩이가 이렇게 땅에 손을.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아파요. 원래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대로 잡고 그대로 넘어가. 와! 이렇게 해도 다쳐요. 근데 그만큼 남들보다는 같은 자극이 와도 이거를 유연성으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볍게 좀 뛴 다음에 캐치볼을 시작하면 될까요? 오케이. 캐치볼 이제 스트레칭 다 하면은 공 던지는 거는 70%에서 80%가 바로 가능해요. 예. 예. 와! 저 이제 다 풀렸어요. 포수의 캐치볼은 예. 약간 다른 야수들의 캐치볼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포수 같은 경우는 팔 스로잉 자체가 짧아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발사 지점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던지고 싶은 방향 잡아놓고 포수는 40m만 던지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헤이! 프레이밍, 블로킹, 송구. 프레이밍부터 팁을 주신다면은 현재 제가 봤었을 때 프레이밍이 이 정도면은 뭐 수준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박동원, 이지영, 박세혁. 잘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요. 네. 노볼 스트라이크에서 표시가 많이 나요. 노볼 스트라이크죠. 하이볼은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노볼은 요 라인에 오는 거를 온다 같이 퉁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뒤에서는 저런 거 떨어져 보이거든요. 더 낮게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캐칭은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드는 캐칭을 안 하는 캐쳐가 제일 좋은 캐쳐예요. 심판이 잘 볼 수 있게끔. 바깥쪽. 오케이.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송구의 네. 스텝이나 방법이 뭐가 좀 있을까요? 자, 주자가 1루에 나가면 뒤로 해야 된다, 제자리에서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저의 답은 네. 앞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해야 된다. 잡았을 때 앞으로 가서 탁 던지면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확률적인 확률적으로. 제 무릎하고 다리가 이렇게 나가는지 이렇게 나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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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 다리 앞으로만 나가면 돼요. 네. 지금 힘을 너무 빼면 안 되시니까 마지막 한 개 딱 하고. 오케이. 블로킹을 잘하기 위한 팁. 그보다 제가 블로킹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포수는 투수한테 자신감 있게 원바운드를 던질 수 있게끔 해주는 포수. 그 포수가 저는 이 블로킹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여기에서 1번부터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네, 1번부터.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판단이에요. 자기가 변화구 사인을 냈다. 원바운드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내 머리에 벌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기 꼭 잡고 있다 보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냥 바로 팡 떨어지면 내가 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자, 세 번째는 슬라이더가 던지면은 이렇게 회전이 먹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전이 여기에 맞으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왜요? 반대로. 먹고 떨어지면은 역회전을 먹어요. 진짜요? 네. 이거 역회전을 몰랐다. 먹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맞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을 맞고 이쪽으로 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왔을 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운데. 내 앞에. 어디 무조건 앞에. 중심이 절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흘러나가는 거 손으로 잡든 글러브로 잡아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 오른쪽? 멋있다. 이게 주자들도 바로 앞에서 못 뛰거든요. 그쵸. 자꾸 던지니까. 왼쪽. 왼쪽. 에이! 오케이.